자, 일반 물리 2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는, 길어야 3시간, 2시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 광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광학, 옵틱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 전자기파라고. 그러니까 광학은 사실은 꼭 가시광선, 비저블 라이트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모든 전자기파에 다 적용이 되는데, 모든 전자기파의 그 진행에 관한, 프로퍼게이션에 관한 논의를 전부 광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일단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2시간 정도에 지금 걸쳐서 할 내용은, 빛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직진이라고 하는 건 진공 중에서 직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반사는 영어로는 리플렉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굴절, 휘는 거,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 리프렉션.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이게 있고, 일상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거, 빛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간섭, 영어로는 interference. 그 다음에 이제 diffraction이라고, 옛날에는 회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살살 휘는 것, 애돌이라고 하죠. 애돌아가는 거, 돌아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카테고리는 파동이라는 걸 굳이 몰라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파가 빛이 전자기의 파동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파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지오메트릭 옵틱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해 가능한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하다 보면 분명해질 거고, 파동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파동을 도입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거를 꼭 파동을 도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원리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전적으로 웨이브 프로퍼티죠. 우리가 그냥 얘를 어떤 스터프, 어떤 것들의 그냥 진행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뉴턴이 사실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위의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간섭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빛을 그냥 알갱이로 생각을 하면, 입자들의 그냥 진행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 문제는 뉴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뉴턴, 허이겐스 현대까지 이르게 되죠. 20세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 그림 좀 이따 얘기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소위 말하는 페르마의 원리. 페르마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원리인데, 광선, 라이트 레이의 페르마에 관한 원리, 페르마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1662년 이게 사실 한마디로 하면 Principle of Least Time,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최소 시간의 원리. 자, 이게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할 텐데, 그 비유가 정확히 나중에 굴절에 관한 비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냐면은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기. 강아지 구하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어떤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용적인 선택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실용적인 선택은 다 이유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강아지를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아, 참, 이거는 저기 파인만의 렉처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따온 거예요. 파인 N이 2개던가 1개던가 노트. 근데 뭐냐면은 이게 그 최소 시간을,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빨리 구해야 되니까 가장 빨리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빠를 것 같죠. 그렇죠? 직선, 이게 1번 경로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뭐 물에서 걷거나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수영을 조금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수영을 조금 하는 게 유리해서 그 1번 경로는 아닐 거라고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영을 제일 조금 하는 경로를 뭐 이렇게 여기 직각을 하면은 이게 제일 작겠죠. 직각으로 가면 요런 패스를 저기 따라가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뛰어가고, 그럼 이거냐,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수영을 얼마나 할 것이냐, 얼마나 뛸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죠. 이게 물에 매우 가까이 있으면 1번과 비슷하게 하면 될 것이고, 되게 굉장히 저기 육지로부터 멀리 있으면 2번 경로가 맞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그 사이 어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은 그 사이 어딜 것이다. 이런 패스를 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이 뭔지는 모르지만 3번이 답일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그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페르마의 원리는 빛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공간의 한 위치에서 한 지점이라고 합시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경로를 갖느냐 하는 건데, 최소 시간을 갖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중에서 빛이 직진한다는 거 알잖아요. 왜 직진을 하느냐? 그게 제일 조금 가니까
어떤 이니셜 포인트에서 F라는 포인트가 얘가 사실은 얘가 택할 수 있는 경로는 뭐 사실은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또 원리가 없으면은 어떤 경로를 택할지 모르는데 이 경로를 어떻게 택하느냐 하면은 이제 shortest time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한단 말이에요.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우리가 타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델타 t가 이제 i에서부터 f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위치 i에서 f까지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속도로 나눠주면 빛의 속도는 이제 c. 자, 이거를 최소로 만드는 경로. 경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를 최소로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증명을 하지는 못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dx, x하고 y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의의 세그먼트를 잡아서 아주 잘게 쪼갠 다음에 그 여기 특별한 세그먼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패스를 그릴 텐데 이게 좀 크게 그립시다. 확대를 해서 그리면 요 문을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런 이제 세그먼트가 될 텐데 여기 dx가 있고 dy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는 ds가 되고 ds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루트 씌운 것이 되고요. 이거를 물론 이제 x에 대한 변수로 쓰면 dy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y'의 dx. y' 물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고요. 자, 이걸 쓰면은 x에 대한 함수로 쓰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1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거를 사실은 구하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학에서 변분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생략을 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거 물리학과가 아니니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고 커리큘럼이 보통 캘큘러스에서는 잘 안 배우죠.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수리물리에서 배우는데 아무튼 이거에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요거의 해가 y가 어떤 경로를 갖느냐면 y 프라임이 상수인 이것의 해가 되고요. 자, y 프라임 상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직선이죠. 직선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그대로라는 얘기니까 y는 뭐 어떤 ax 플러스 b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 최소 거리를 갖는 또는 이제 최소의 시간을 갖는 경로는 직선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페르마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빛이 이동하는 경로는 진공 중에서 직진이다 그 말이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반사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사에 대해서 해봅시다. 반사 이제 미러가 거울이 하나가 있고요. 거울을 뭐
이걸로 그릴까? 자, 거울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어떤 초기 여기 이 지점에서 요 지점을 이제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이제 파이널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직진하는 것 말고 거울에 한번 부딪혀서 가는 경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뭐 그 얘가 이제 그냥 아무런 경로를 택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그 얘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아무런 자기 마음대로 경로를 택할 텐데, 근데 이제 최소 시간을 가지려면은 이제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 일단 그 어떤 지점, 미러의 한 지점을 지나서 다시 그 F 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종 목적지로. 근데 이제 미러까지 가는데 직선인 거는 분명하죠. 미러까지 가는 건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직선의 경로로 가야 여기까지 최소가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갈 텐데, 근데 이제 이것도 미러의 어느 지점을 부딪힐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이런 경로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극단적으로 뭐 이런 경로를 가지려는 법은 왜 없냐 이거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안 간다는 거 알지만, 그렇죠? 자, 어떤 경로인지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지점을 부딪히는 것이 가장 shortest, 그러니까 페르마의 원리를 만족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t는 두 개가 있죠. 델타 t를 그냥 역시 델타 s 나누기 c라고 하면, 여기 미러에 부딪히기 전이나 후나 속도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델타 s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미러에 부딪히기 전하고 미러에 부딪힌 후, 이걸 델타 S1, 델타 S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로는 지워놓고, 자, 이제 이거를 따질 건데, 그 좌표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좌표를 잡는데, 좌표를 어떻게 잡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일단 여기 어느 지점,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할 텐데, 여기 수평으로 딱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요. 자, 그러면 i라는 포인트는, 이니셜 포인트는 어떤 마이너스 a의 제로 이렇게 되고, 미러의 포인트 여기는 이제 b인데, b라고 우리가 적을 텐데, 미러의 어떤 포인트는 제로하고 b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모르죠. F는 우리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A 프라임, B 프라임으로 마이너스 A 프라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변수는 B예요. B. 변수는 B라서, 그러니까 미러의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고, 거리는 이제 델타 s는 이제 b의 함수로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요. b의 함수, 다른 건 상수고, 자, 얘는 일단은 여기 델타 s1은 x축의 길이가 a고 y축의 길이가 b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s2는 요 거리는 a''이고, 좀 연하게 써야겠네요.
자, 요 거리는 A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B 프라임에서 B를 뺀 거니까, 그죠? B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되고 요거는 A 프라임 되고. 자, 그래서 얘가 루트에 뭐냐면은 A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이것의 최소값을, 최소가 되는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제 요거를 델타 S를 그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라운드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놈은 그 2배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B 이렇게 되고, 플러스 루트의 2배의 A 프라임 제곱에 더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요거는 2배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이걸 얘가 이제 음수니까 거꾸로 이렇게 쓰고, 또는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지. B 프라임 마이너스 B. 자, 얘가 0이 되는 포인트란 말이야. 저기 약간 헷갈리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 B를 우리가 B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 되면 이게 성립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루트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사실은 델타 S가 되죠. 델타 S1이죠. 요게 델타 S1이고, 이 값은 B는 델타 S2분의 얘는 델타 S2가 되니까 델타 S2분의 B2 프라임 이면은 이게 최소 거리가 될 것이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을 우리가 따져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란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결국은 요 각도, 두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거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이걸 세타 2라고 합시다. 세타 1하고 세타 2가 같아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반사가 어떻게 되느냐? 반사가 거울에 이제 수직인 선을 그렸을 때, 거울에 수직인 이런 선을 그렸을 때 이 입사한 것의 각도랑 이 반사되는 각도랑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절 리프렉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리프렉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봅시다. 그림이 어딨냐?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굴절, 영어로 refraction.
자, 이게 그 예를 들어 진공 중에 이제 그 빛하고 이게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에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굴절은 결과고요. 사실은 굴절이란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그 원래 광속보다 n만큼, n은 보통 1보다 크죠. 항상 n이 1하고 같으면은 그게 이제 진공이라는 얘기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이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요. 시작점을, 그러니까 파이널 포인트를 역시 저기 그냥 x 뭐라고 할까요? x, f, y, f라고 합시다. 얘도 픽스드 된 거죠. 고정시켜 놓고요. 자,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는 길이가 최소인 게 아니고 이제 바로 구해야 되는데, 델타 t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델타 S1이라고 하고 이걸 델타 S2라고 합시다. 길이를. 그 델타 t는 델타 S1을 속도 c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매질 안에서 지나가는 시간은 이번에는 속도가 v가 돼서 델타 S2 이렇게 되겠죠. 근데 by definition v는 n분의 c니까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n 역수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거를 c분의 1에 델타 S1 더하기 n 델타 S2, 우리가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죠. 이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경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걸 쓰면 여기 이제 요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이게 고정이 된 게 아니고 요 포인트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요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근데 B 값은 고정이 돼 있고요. Y축은 여기 이게 B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이게 B니까 이게 B니까 B 값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어느 지점에서 얘가 굴절을 할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반대로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따져봐야 하는 일인데,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모르는 일인데, 자, 여기서 A가 변수예요. 여기서는 A가 변수고, 그 여기서부터 X 포지션이 변수고, 이게 A인데, 자, 아무튼간에 그 델타 S1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n을 놔두고 델타 S2는 그 여기서 x하고 y를 이제 따져 보면은 x축으로는 그 얼마만큼 가냐면 xf-a, 그 다음에 y축으로는 yf-b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를 최소화하면 되는 거죠. 이걸 미분을 하면, 자, 이걸 델타 t를 c를 곱한 다음에 이 c 앞에 성가시니까 얘를 미분을 하는 거죠. 얘를 뭐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자,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2배가 나올 텐데, 뭐 2배는 나중에 캔슬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a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n에 역시 미분을 해주면은 루트에 xf-a의 제곱 플러스 yf-b 제곱한 다음에 xf-a 이렇게 씁시다. 자, 근데 xf-a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쵸? 이렇게 되죠. a에 대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얘가 0.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변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 a, b 정해져 있고 요 길이를 a'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b'이라고 우리가 바꿔봅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xf에서 마이너스 a를 한 거를 그냥 a'이라고 표시를 하고 yf-b를 b'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그럼 이건 a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 값이 그대로 쓰고 얘는 그대로 쓰고 얘가 n 곱하기 a 대신에 a 대신에 a 프라임, a b 대신에 b 프라임 들어오면 되니까 a 프라임.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정의가 이 값이 우리가 여기 새로운 이제 어떤 축을 도입을 하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이걸 물론 다시 쓰면은 델타 S1분의 A는 n 곱하기 델타 S2분의 A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 이걸 우리가 이 각도로 다시 쓰면 세타운 굴절 각도 진행하는 각도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정확히 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그쵸?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세타를 이걸로 잡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됐죠.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 델타 S2분의 A 이렇게 되니까 A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인 세타 2가 되고 자,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해줘. n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매질이 두 개가 둘 다 뭐 굴절률이 있는 경우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는데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만 비율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관계를 만족을 하는 방식으로 굴절이 된다. 그래서 빛은 굴절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델타 t가 최소가 되는 경로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어쩌면 고등학교 때 그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건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은 첫 번째 답은 우리가 페르마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가진다. 근데 물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기 일반 물리의 스코프를 넘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전자기파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자, 아무튼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이것과 동일하죠. 뭐냐면은 이 문제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룰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속도의 비율을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도를 v라고 하고 여기서의 속도를
V1, V2라고 하면, 그러니까 V1은 뛰는 속도, V2는 수영하는 속도죠. V2분의 V1을 우리가 n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고,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게 n이니까 역수로. 자, 그리고 요것의 답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그 이제 요 경로 지우고 여기에 세타 1, 세타 2를 만족을 하는데 이게 사인 세타 1은 n의 사인 세타 2 이걸 만족을 하면 돼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n이 v2분의 v1이니까 그 어떻게 쓰면 되는 거 아니? n v1분의 사인 세타 1은 잘못됐나? v2분의 v1 맞죠? 얘가 v2분의 사인 세타 2.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쪽이 각도가 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굴절의 법칙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강아지 구하는 문제가. 자, 그거는 우리가 최소 거리가 아니라 최소 시간 때문에 그래요. 최소 시간. 자, 이렇게 우리가 굴절까지 페르마의 원리로부터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얘를 일단은 복사를 해갖고, 자,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근 다음에 컵에다 물에 담긴 물체 어떤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딱 막대기가 있어요. 빨대를 담아 놓든지 어떤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짧아 보이죠. 물 속에 있는 게 짧아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굴절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뭐 이걸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 빛이 여기 통과를 할 때, 그러니까 요 끝점을 생각을 해서 요 끝점이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 할 때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게 세타 1이고 여기 세타 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나오면 이렇게 꺾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눈이 이상하지만, 눈은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느 경로를 볼 거냐면은 사실은 얘가 마치 이쪽에서 온 것처럼 보이겠죠? 이쪽에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좀 잘 그려보세요. 이쪽에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실제 길이보다 이만큼 짧아 보이는 거, 이걸 L'이라고 하고, 원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길이가 우리 눈에는 막대의 길이가 물에 잠긴 부분이죠. 물에 잠긴 부분. 막대의 길이가 무엇이냐? 짧아 보이죠. L 프라임으로 보이는 거죠. 원래 길이는 L 프라임인지 L보다 작은데 얼마나 작으냐는 물론 따져보면 아는 거고, 굴절률과 관계가 있겠죠. L은 이제 원래 길이죠. 원래 길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당장 가서 실험을 해봐요. 당장 가서 실험을 해봐요. 뭐 길이까지 재면 길이를 재보면은 사실은 이제 굴절률이 얼마인가까지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물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은 전반사라고 하는 건데, 토탈 리플렉션이라고. 우리가 물을 잘 들여다보면 물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어느 각도 이내로만 보이고, 우리가 먼 강물을 쳐다보면 강물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만 수직으로 내려다보면은 근처는 보이지만 쭉 멀리 내다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토탈 리프렉션인데,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빛이 뭘 만족을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굴절률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게 굴절률을 n이라고 하면 n의 사인 세타 2가 사인 세타 1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값이 사인 세타 1이 1보다 커질 수는 없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n의 사인 세타 2가 이게 1보다 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1이 되는 영역에서 세타 2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씁시다. 자, 1이 되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90도가 되는 거죠.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각도를 뭐 한 거지? 이 각도를 우리가 수직선을 그어서 이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하면 세타의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합시다. n의 사인 세타의 c면 얘가 1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세타의 크리티컬이 n분의 1. 물론 이건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갖게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안 보인 얘가 굴절돼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세타 c보다 크면 빛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빛은 물속에서 진공으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어디만 보이냐면은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리티컬 앵글이 있는 데랑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 요 영역만 딱 보이게 되겠죠. 여기만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깊은 곳은 원래 안 보이지만 진짜 요 영역만 보이게 돼요. 좀 다른 색깔. 여기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영역만. 물론 여기랑 다 그죠? 보이는 영역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마의 프린시플로 우리가 결국은 파동을 쓰지 않고 빛의 직진 반사 굴절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물론 여기 이것보다 좀 더 나가면 이제 렌즈 나오고 뭐 구부러진 거울 나오고
그것도 하면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렌즈에서 초점 맞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빛이 꺾여가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뭐 물체가 왜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볼록 렌즈는 어떻게 되고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물론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터페어런스하고 디프렉션, 그러니까 간섭과 애도리 문제를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